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 많이 들어보셨죠? 데일 카네기지였고요. 최염순 옮겼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 이 책 같은 경우는 카네기 트레이닝 카네기 연구소에서 펼쳐진 책이라서요. 이 데일 카네기에 대한 번역이 가장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진 책 같습니다. 많은 출판사에서 카네기 인간관계론, 행복론 이런 책들 많이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이 노란색 표지 있는 이 책이 가장 읽기가 편하고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요, 목차만 봐도요 책을 다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차에서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고, 구체적으로 그 섹션에 대해서 탁탁탁탁탁 이 방법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펼쳐도 참 좋은 교훈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 표지에 있는 데일 카네기 양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메리빌에서 태어나 웨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 세일즈맨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였다.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술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 인간 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에 져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 수천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카네기 행복론, 카네기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등의 저서에서 대중들이 흔히 겪는 대화, 연설, 스트레스,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한 원칙들로 제시하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사례와 단순하지만 핵심을 꿰뚫은 원칙들은 그의 저서만이 가지는 강점으로 독자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데일 카네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작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외국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누가 번역을 했는가,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책을 번역한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옹기니 최염순이라는 아저씨가 번역을 했고요. 이분에 대해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네기 연구소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직 중이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카네기 코스 마스터 트레이너이자 인간경영 컨설턴트로서 인간관계, 성과 경영, 리더십 등의 강의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92년 국내에 카네기 코스 독점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보급하고 있다. 삼성, 현대, 이랜드, 휴렛패커드 등 국내 400여 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카네기 코스는 인간경영, 리더십, 세일즈 분야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저서로는 카네기 리더십, 성공의 85%는 인간관계 등에 있으며, 역서로는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행복론, 카네기 스피치 앤 커뮤니케이션, 실패에서 성공으로 등이 있다. 세일즈 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대기업에서 이 카네기 경영에 대해서 많이 강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카네기 인간관계론, 관계론, 씨앗을 뿌리는 사람. 초파는 이 책의 초파는요 2004년도에 인쇄가 되었고 개정판이 2009년도에 인쇄가 되었어요. 제가 이 책을 2009년도에 샀어요. 어렴풋이 처음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겨울에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 책을 단숨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새도록. 그래요. 옹기니의 말도 있고요. 제가 차례를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이 차례에 이 책에 대한 성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차례 옹기니의 말 최염순 개정판을 내면서 도로시 카네기 나는 이 책을 어떻게 왜 썼는가 데일 카네기 이 책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 요렇게 짤막하게 적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요. 1부에서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3가지 기본 원칙에 1. 꿀을 얻으려며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2.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3.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정말 쉬운 원칙만 적어놨네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그럼 6가지가 있겠죠. 1.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 2.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3.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4.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5.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 6.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요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을 정말 쉽지만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3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고요. 1.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2.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3.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4.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5.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6.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 7.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8.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9.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1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11. 쇼맨십을 발휘하라. 12.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4부 들어갑니다. 제4부에는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리더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리더가 되고 싶겠죠. 가정에서도 리더가 되고 싶고 일하는 직장에서 리더가 되어서 동서를 하고 싶겠고 그죠? 근데 리더가 되는 거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에 9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2.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4.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6.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7.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8. 실수는 고치기 쉽다.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그죠? 이 차례만 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 짐작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게 우리 각자마다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행복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제 유튜브를 듣는 단 한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 조금 유익하고 값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서 필서를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필서는 하지 않고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사례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요. 제1부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중에서 2번 칭찬은 무쇠를 녹인다. 그 부분에서 칭찬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또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에는 제가 40대 후반이거든요. 거의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는 가정을 이루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본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연상을 시켜가지고 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 하단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아둔 기사 가운데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해 보겠다. 한 농장의 주부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들이 앉아있는 식탁 앞에 건조도미를 가져다 놓았다. 가족들이 화를 내며 미쳤느냐고 소리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았지? 지난 20년 동안 나는 당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당신네들이 건초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주부들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주부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칭찬의 부족이었다. 가출한 남편들에 대해서도 연구해보면 아마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코스에 들어온 한 사람이 부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의 부인은 교회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는데 필요한 6가지 요구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했다. 남편은 그 강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그런 요구사항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6가지를 적은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제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천 가지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입하는 대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아침에 대답을 하겠소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전화를 걸어 붉은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꽃다발에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 라고 쓴 카드를 붙여 넣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저를 문 앞까지 마중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가 요구한 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아내가 자신의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자 아내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몇몇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들 중에서 가장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찬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브로드웨이를 현혹시킨 대흥행사인데 미국 여성의 미화시키는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아무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초라한 소녀를 찾아냈는데 그 소녀는 무대에 서기만 하면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여인으로 돌변하는 것이었다. 칭찬과 자신감의 가치를 알고 있던 지그펠트는 정중한 태도와 깊은 호의를 나타냄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아름답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는 현실적이었는데 코러스걸의 봉급을 주 30달러에서 최고 175달러까지 올려주었다. 또한 지그펠트는 기사도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해서 공연 첫날에는 쇼의 배우들에게 전보를 보냈고 모든 코러스걸들에게 값비싼 장미 꽃다발과 축전을 보냈다. 언젠간 나는 호기심으로 단식을 해볼 결심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6일간을 견뎌낸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식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보다 6일째 되는 날이 배가 덜 고팠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만일 누군가가 자기 가족이나 직원들에게 6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긴다면 그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음식물 못지않게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것, 즉 진심 어린 찬사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6일간 혹은 6주간 심지어는 60년간인 시기나 지나쳐 버릴 일인 것이다. 한 시절 풍미했던 유명한 배우 중 한 사람이 알프레드 렌트가 비엔나의 제외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을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나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말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자신의 자녀, 친구, 그리고 직원들의 신체에 영양분을 주고 있지만 그들의 자부심에 영양분을 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가. 우리는 그들에게 불고기와 감자를 주어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지만 샛별의 합창처럼 몇 년을 두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노래하게 될 친절한 감사의 말을 하는 데는 몹시 인색하다. 폴 하비는 그의 라디오 프로 남은 이야기에서 진지하게 칭찬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에서 없어진 쥐를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교사는 그곳에 있는 어떤 학생도 갖고 있지 못한 신이 스티비에게만 내려준 재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조물주는 스티비에게 눈을 멀게 한 대가로 뛰어난 청각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재능에 대해 칭찬받을 일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스티비는 그 칭찬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그때부터 그는 청각 재능을 발전시켜 마침내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의 70년대 가장 훌륭한 팝송 가수이자 작곡가가 되었다. 어떤 독자들은 위의 예를 읽고 이렇게 토달될지도 모른다. 말도 안 돼. 아첨을 하라고? 날더러 비위를 맞추라고? 나도 그런 수법은 이미 다 써보았어.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 적어도 머릿속에 글줄이나 든 사람들에게는. 물론 아첨은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는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무성의한 것이다. 아첨은 실패하기 십상이며 대개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세상에는 칭찬에 너무나 굶주리고 목이 마른 나머지 풀잎이나 벌레를 닥치는 대로 먹듯이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의 수장인 벤자민 디즈렐리는 여왕을 아련할 때는 아첨을 했다고 했다. 그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흑손으로 벽을 바르듯이 아첨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대영 제국을 다스렸던 재상들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재능이 있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디즈렐리는 사교의 천재였다. 그에게 유해했던 방법이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으리란 법은 없다. 긴 안목으로 보면 아첨은 이익보다 해를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 아첨은 허위이며 위조지표와도 같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반드시 공경을 처하게 된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단하다.
한쪽은 진지하고 다른 한쪽은 무성의한 것이다. 칭찬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아첨은 그 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것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고 아첨은 이기적이며 칭찬은 환영받고 아첨은 누구에게나 비난을 받게 된다. 최근에 나는 멕시코시티의 차팔베테 궁전에 있는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의 하부에는 장군의 현명한 철학에서 따온 그의 신조가 새겨져 있었다. 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언으로 아첨하는 벗을 두려워하라. 나는 감언으로 아첨할 것을 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권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법이다. 영국 공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에 있는 그의 서재 벽에 6가지 금언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 금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다. 싸구려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바로 싸구려 칭찬이 아첨인 것이다. 언젠간 나는 언제 보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첨에 대한 정의를 읽은 적이 있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에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랄프 왈도 에메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인간은 어떠한 말을 해도 본심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누구나 아첨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 대해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떤 명백한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다. 만약 우리가 잠시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금방 알 수 있는 천박하고 허위에 찬 아첨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칭찬하기를 게을리하며 아이가 가사를 굽거나 처음으로 새집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때에도 격려해 주기에 인색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이나 칭찬보다 더 깊은 것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당신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맛있었다고 주방장에게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피로에 지친 판매원이 이례적인 친절을 베푼다며 그 점에 더해서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 성직자들과 직업적인 강사 그리고 대중연설가들은 청중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쏘아붓고서도 감사의 말 한마디 받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알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무실이나 점포 그리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친구는 모두 인간이며 칭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즐거워하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감사의 자취를 남기도록 하자. 그러면 다음에 그곳을 지나칠 때 그 조그마한 우정의 불꽃이 장밋빛 햇불이 되어 길을 비춰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코너티켓주의 뉴페얼필드에 사는 파멜라 덴험은 업무상 일솜씨가 서툰 직공들을 감독하게 되었다. 한 직공이 어찌나 일을 신통치 않게 하는지 다른 종업원들이 그를 놀려대는 것은 물론 작업 시간에 통로를 뛰어다니며 그가 만든 물건을 들고 핀잔을 주곤 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를 끼쳐 작업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파멜라는 그 직공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 도중 그녀는 가끔씩 그 직공이 특별히 일을 잘해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때마다 다른 직공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의 솜씨는 날마다 좋아져 갔고 곧 그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그에게 칭찬을 하며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처럼 비판이나 비웃음이 없는 정직한 칭찬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변화를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만 불러일으킨다. 내가 매일 아침 볼 수 있도록 거울에 붙여놓은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만 지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며 지금 바로 행하겠다.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기에 지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겠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만일 그것이 에머슨에게 있어서 진실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몇백 배나 더 진실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장점이나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칭찬을 하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하며 감사해야 하며 행복해야 할 것이다. 7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원칙 2,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뭐 칭찬이 별거 있겠어요? 인사를 잘하는 거.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좋은 점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런 단순한 말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멋지다. 오늘 밝아 보이네. 너 이거 너무 잘한다. 이런 것들도 칭찬의 말이고, 그죠? 우리 좋은 말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기는 정말 쉬워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아첨이 아닌 진실이 담긴 솔직하고 감사하는 칭찬의 말을 저희 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덮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